네, 안녕하세요. 투자타운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역시나 저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몸이 조금 안 좋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코인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코인 프로젝트가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크게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청구를 해가지고 청구란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뭐 다른 코인 프로젝트 하드포크 프로젝트들도 비슷하겠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이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게 된다는 건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암호화폐나 자산에 비교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단타 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 코인의 미래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코인을 받느냐의 핵심은 그 코인을 받는 사람이 단타 목적인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장기 홀더일수록 코인은 안전한 그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름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미지는 지금도 사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존재를 하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했던 그때 2017년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이미지가 안 좋았을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거는 정말 어, 도박꾼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적 목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티스트라던가 혹은 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고 기본적인 분석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이 얼마나 갈지가 보이고 대충 어, 가격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청사진 같은 게 보이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들은 다른 뭐 이오스나 이더리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용량을 키운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더 좋겠다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자기 지갑에 다 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팔았을 수도 있었겠죠. 비트코인 캐시를 조금 더 기대를 했던 사람이라면요.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함으로써 그렇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오태민 작가도 그런 방식으로 하드포크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막혔던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의 비트모빅이 되었죠. 오태민 작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로스트 코인 없애주고, 또 이제 공공재를 만들어가지고, 공공재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과 연계한다던가 그런 활동을 이제 생각을 했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훨씬 더 단순한 프로젝트였죠. 이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중요했냐면
비트코인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확장성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비홀더를 만들려고 이제 그 마약쟁이들을 끌어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으면서, 굳이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코인을 팔았죠. 그 비트코인을 받고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을 나눠주면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인 어떤 사람들이나 기업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마약쟁이들이 결국엔 깨달으면은 뭐 이거 마약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던질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잘못 이해한 거죠. 혹은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주 크겠죠. 그래가지고 정치권이나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서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를 받으면서 뭐 생태계 자원으로서 이용하려고 했겠지만 증권 시비에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나눠주면서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처럼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받고 팔아서도 안 되고, 코인을 무조건 공짜로 나눠주어서도 안 됩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면은, 특히 뭐 주식이나 그런 게 아닌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은 공짜로 나눠주는 순간 엄청난 사람들이 그 코인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나눠줘서도 안 되고, 마약쟁이들과 같이 특정 뭐 범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에게 나누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해가지고. 이런 약간 딜레마를 비트코인 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뚫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고 비트모빅은 이제 추가로 이제 배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모빅을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언노운 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를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그것도 뭐 비트모빅 그리고 비트코인 둘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PPT를 만들었던 당시 뭔 생각으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튼튼한 지지층이 곧 화폐의 근간임의 핵심이다 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배포 과정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요. 그래서 누가 코인을 가지게 하느냐, 어떻게 받았는가, 뭐 같은 말이죠. 뭐 비슷한 말이죠. 팔아도 안 되고 공짜도 안 되고 공공재도 있어야 되고, 공공재가 뭐 팔면 안 되는 건 팔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공공재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아주 좋은 강력한 그 네트워크 힘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공재를 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우리는 오태민 작가고, 비트모빅은 그 오태민 작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공공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공공재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비코인, 비트모빅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비트모빅을 바라봤을 때 팔아서 안 됐죠. 팔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자본으로 메인에서 구축하고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은 좀 허술한 부분도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줄 정도가 전혀 아니고, 그래가지고 팔아서 안 되기 때문에 자본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작가 오태민 작가의 그런 헌신으로, 그리고 전에 사업을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축했던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타파를 했죠. 근데 팔아서 안 되니까 공짜로 주면 될까? 근데 공짜도 안 돼요. 그래서 공짜도, 근데 팔아서도 안 되고 공짜도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비용을 들여야겠죠.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이득이 되어서 그 이득을 오태민 작가가 가져가거나 오태민 작가 측근이 가져가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얻는 사람이 정말 자신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거의 그냥 그런 거죠. 비용은 발생하는데 이득을 얻는 사람이 정말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논란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사람들 말이죠.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 커피콘 같은 거를 사면은 코인을 좀 주기도 하고, 책 같은 거를 자신의 책을 팔면서 거기에 체험형 키트라는 명목으로 끼워서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기도 하고, 책에 넣은 것은 체험형 키트 목적이었고 몇 개를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는 목적도 아니었죠. 커피콩 된장찌개인가요? 이런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면 코인을 주는 형태였는데 그 음식을 시켜 먹어가지고 돈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죠.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어택임 작가가 돈을 받는 건 맞지만 책을 책을 파는 게 그 목적이었고, 실제로 책이 많이 팔리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그렇게 책에 코인을 끼워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책을 일정 부분만 찍고 이제 멈췄습니다. 사실 이게 ICO고 뭐고 이게 법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그렇지,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것과는 조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받거나 돈을 이제 코인을 팔아서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공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모빅을 가질 수는 있게 하나 그 수량을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지게 해놓고 나머지를 공공재로 운영할 수 있게 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면서 코인을 배포하고, 그리고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잘 이해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조금은 많은 비용들을 들게 했죠. 사실은 이게 파는 게 가능했으면은 그냥 비트모빅 한 개당 얼마에 팔면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팔아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비용을 들이게 하면서 이 부분을 타파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커피콩 책 같은 거고, 추가적으로 등산을 하게 하거나
강연을 들으면 코인을 주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지 않았지만 코인을 받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등산을 하고, 등산하는 게 뭐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뭐 정말 가까워가지고 일정 뭐 밥값이라던가 차값,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거리에 있다고 쳐도 첫 번째로 시간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평일에도 등산 이벤트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비용이었죠. 비싼 비용이었죠. 두 번째가 이제 약간의 수치심이 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변에 가족이라던가 친구나 내가 등산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등산을 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등산을 왜 가냐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나 그 코인을 받으러 등산을 해가지고 등산을 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설득을 시킨다고 하면은 또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설득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코인을 산 것 마냥, 많은 비용을 들인 것 마냥, 실제로 뭐 호주 같은 건 많은 비용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포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한계성을 설정해가지고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코인의 개수를 약간 정한 느낌도 아주 강했습니다. 등산 같은 거 에어드랍 이벤트를 다 참여했을 경우에 뭐 한 5,000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는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뭐 P2P 거래로 구매할 수 있겠으나, 구매하는데 약간 불편함도 있고, 그 에어드랍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만,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계성을 두게 되면은 뭐 그 프로젝트 초반에 엄청난 큰 고래가 등장하긴 쉽지 않다는 거죠. 프로젝트 초반에 큰 고래가 엄청난 작은 비용을 써가면서 매집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 고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꺼번에 던질 수 없게 하는 그런 가격 하방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을 어떻게 받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비트코인 캐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모빅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트모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드랍을 통해 받으셨다면 제가 오늘 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에어드랍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트모빅 이런 배포 과정에 대해서 비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된 그런 경위에는 이러한 생각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할 때, 코인을 고를 때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